서점에 가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책 같은 거 이렇게 찾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자료 검색 같은 거 들어가셔가지고 글자 몇 개 이렇게 치셔가지고 쫙 뽑아내시는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색이죠. 우리는 검색이라는 말을 엑셀에서는 필터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걸러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자료들을 뽑아내는 기능이 바로 필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엑셀에서는 필터를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냥 마우스로 쿡쿡 누르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자동 필터가 있고요. 얘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세우셔야 되는 고급 필터,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필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들어가서 무조건 하시기 전에 개념부터 조금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뭔 소린가 하니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테이블의 형태로 만들어서 컴퓨터에다 저장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신다는 것은 뭔가 조건을 제시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 거기에 맞는 자료들만 필터링 해줄래? 바로 그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조건에 맞는 자료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건을 여러분들은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건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건 아닌가요? 그럼 비교를 하시려면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라는 것은 관계, 같니? 같지 않니? 뭐 왼쪽에 있는 게 크니? 작으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값이 있고 중간에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55하고 66 같니? 뭐 컴퓨터라는 글자하고 PDA라는 글자가 같지 않구나.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이 날짜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훨씬 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게 무슨 문제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시는 엑셀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자료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테이블에서. 필드에 들어있죠. 국어 필드, 뭐 총점 필드, 평균 필드 이런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시게끔 되어 있냐면 왼쪽에는 항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항목에 들어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항목에 들어있니, 들어있지 않니, 뭐 같으니, 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왼쪽은 필드, 오른쪽은 값, 그리고 중간에는 두 개의 관계를 지칭하는 연산자가 들어간다. 같다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이 같지 않다가 약간 생소하시죠? 같지 않다는 솔직히 같다에다 이렇게 짝대기 찍 그는 건데 그거 키보드에 없잖아요.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작다, 크다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지 않다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왜 작다라는 표시하고 크다라는 표시 엄청나게 헷갈려 하시죠? 작다가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든 거는 왼쪽 기준이에요. 그럼 왼쪽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래서 작다. 왼쪽 기준으로 봤을 때 벌어져 있으니까 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이라는 것은 작고 뭐 이런 거에다가 이꼬르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상이다, 이하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꼬르가 먼저 나오면은 에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만드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건은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들만 뽑아내는 것이 필터링이죠. 그러면 그 원하는 자료를 뽑아내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매부만 찾아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조건을 만들 때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왼쪽은 필드 이름, 오른쪽은 값, 그리고 중간에는 연산자. 그러면 구매부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필드가 부서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 들어있는 필드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구매부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찾으십시오라는 조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서에 들어있는 자료가 구매부죠. 이꼬르 구매부. 근데 구매부라는 것은 문자니까 따옴표를 붙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이 3급 이상인 것만 찾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등급이라는 것은 여기 등급에 들어있는 필드 중에서 3급 이상이죠.
이거 이거로 붙어야 되는데 안 썼다. 그죠? 등급이라는 필드에 들어있는 값이 상급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찾아주십시오. 남자만 검색하라 그랬어요. 그럼 남자가 어느 필드에 들어있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남자는요, 성별 필드에 들어있어요. 그럼 성별 필드에 들어있는 값이 남자라고 쓰시면 또 에러가 납니다. 여기는 남이나 여로밖에 되어 있지 않죠? 남인 것만 찾아주십시오. 김 씨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명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명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김 씨죠. 그러니까 성은 아는데 뒤에 이름은 몰라요. 모르실 경우에는 이 별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은 김이요, 이름은 몰라. 얘만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별 모양.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드실 때 왼쪽은 항상 필드 이름, 오른쪽은 거기에 있을 값, 가운데는 연산자.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조건이 2개 이상이에요. 예전에 우리 중학교 다니실 때 왜 and, or와 이런 거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and나 or를 씁니다. and는 그리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2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켜야지만 참. or는 둘 중에 하나죠. 그럼 구매부이면서 남자. 이거는 2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부서가 구매부, and 성별이 남.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and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등급이 3급 이상. 자, 등급이 3급 이상. 이거나죠. 오와 성명이 이씨, 성명이 이인 사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and, or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만드실 때 왼쪽은 뭐죠? 항목 이름, 오른쪽은 특정한 값, 그리고 중간에는 연산자가 들어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필터링에 지금부터 적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뽑아내시는 게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쉽죠? 근데 여기 이런 말 있죠. 정렬한 다음에 뽑아내는 것이 좋다 그러죠. 뭐 좋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네요. 그러면은 자동 필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뭔가를 뽑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범위, 아무데나 마우스 갖다 쿡 찔러 놓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있습니다. 데이터, 자 필터예요. 그죠? 근데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동하고 고급하고. 근데 이게 쉬운 거예요. 자동 필터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었던 각각의 항목 옆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콤보 상자에 들어가는 요 삼각형 단추가 생겼죠.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총무부만 찾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총무부라는 자료는 부서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 이꼬르 총무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부서로 오셔서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총무부 이렇게. 그럼 총무부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그죠? 그렇다면 몇 개의 자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 중에서 총무부인 자료는 2개예요. 그렇다면 그 전 자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옆에 행을 보십시오. 2행 하고 5행 사이에 뭔가가 있죠? 그 다음에 9행, 15행 사이에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총무부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들은요, 얘네들이 숨겨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시려면 부서를 가지고 필터링을 했으니까 부서의 삼각형만 파란색이죠. 자, 들어오셔서 모두 하시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남자만, 여자만 찾아볼게요. 그럼 성별이죠. 자, 성별로 들어오셔서 여자만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자만 보여지는 거죠. 그때 옆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진 거예요. 그다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시면은 여자 자료들은 날라가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복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 자료만 보관하고 싶어. 그럼 이것만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 자, 아래쪽 어딘가에 17행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여자 자료만 나오는 거죠. 예. 자, ES 키 눌러서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별에 들어오셔서 모두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자 자료 복사해 놓으신 것들은 그대로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모두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뽑아내신 자료들은 어딘가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쓰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총무부이면서
남자인 자료만 뽑아주십시오. 그럼 두 개가 다 맞물려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총무부 보세에 오셔서 총무부이면서 그럼 총무부 자료 중에서 이건 남자 이거는 좀 그러네요. 다른 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영업부이면서 이것도 별로 없군요. 예, 왜 이렇게 조금이죠? 기획부이면서 예, 여자인 자료만 그럼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여자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걸러내신 것 중에서 또 다른 것을 걸러내시면 돼요. 근데 문제 있죠. 자동 필터는요. 오화가 안 돼요. 오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은 약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다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필터링에 의해서 지금 요 단추들 보여주시는 거 있으시죠? 이거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 들어오셔서 필터에서 자동 필터 체킹되어 있는 것만 없애버리시면은 원상태로 복귀가 되어지십니다. 연습 또 해요. 얘네들이 풀라고 하는 거 한번 풀어보죠. 김씨거나 최씨는 사람만 뽑으래요. 근데 제가 아까 바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화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하자고요. 아무데나 마우스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필터, 자동 필터. 김씨나 이런 거는 이름에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름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사용자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름 지금 있는 거죠. 조건. 김씨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김을 쓰는데 이거는 시작 글자죠.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조건에서 연산자 보세요. 자, 이름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값이 김. 그 다음에 이거는 연산자죠. 연산자 보세요. 쫙 나와 있죠. 시작 문자 이거 쓰시면 되겠다. 아까 보셨던 별 모양 있으시죠? 이거. 김씨거나 오와 최씨래요. 그러면은 뭐 값은 역시 최씨. 역시 여기도 시작 문자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럼 김씨이거나 최씨인 사람들만 뽑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김씨이거나 최씨인 사람들만 뽑아줬습니다. 이거 날아가는 거 아시죠? 날려버리시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블록 잡으셔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 아래쪽 어딘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예, 잊지 마시고요. 다시 이름에 들어오셔서 모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엔 생년월일이요. 84년 1월 1일에서 85년 12월 31일까지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셔야겠네요. 여기요. 근데 조건이 두 개죠. 그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이런 경우에는 AND 조건입니다. 역시 사용자 정의 들어오셔서 생년월일이 자 84년 1월 1일인데 이거보다 큰 거죠. 크거나 같은 거죠. 자,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85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그죠? 두 개가 반드시 범위니까 어디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중간에 AND가 들어가는 겁니다. 확인.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84년 1월 1일에서 85년 12월 31일 이하인 애들만 이런 식으로 걸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킬게요. 모두로 잡아 놓으시고 수강 과목이 엑셀이거나 파워포인트래요. 그럼 수강 과목 들어오셔서 조건 두 개니까 사용자 정의. 수강 과목 이꼬르 엑셀, 수강 과목 이꼬르 파워포인트 두 개가 오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오화. 그래서 수강 과목이 엑셀, 수강 과목이 파워포인트 글자가 어떻게 돼 있죠? 파우어 포인트로 되어 있군요. 파우어 포인트. 자, 역시 연산자는 이꼬르입니다. 그죠? 확인. 이렇게. 어떠세요? 네,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동 필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위에서 20% 이내인 애들만 뽑아내라. 가격이 아래쪽에서 뭐 하위인 애들만 5개만 걸러내라.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집어 놓으시고 데이터, 필터, 자동 필터. 어디서 하는 거냐? 금액 갖고 하셔야 되는 거죠. 금액이 상위에서 20%죠. 어디서? 사용자 정의도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탑 10 이 안으로 오셔서 금액이 상위니까 위가 되는 거죠. 위에서 10, 20이니까 20은 20인데 퍼센트죠. 개수가 아니죠. 그래서 백분율. 그럼 위에서 20% 이내에 드는 애들만, 이게 몇 개인지 몰라요. 걔네들만 걸러내라. 이렇게. 그럼 금액이 위에서 20% 안에 드는 애들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자, 다시 모두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요. 가격이 탑 10 들어오셨죠? 하위이니까 아래쪽에서 5개. 5개인데요. 백분율이 아니죠. 개수죠. 그러니까 항목이에요. 백분율은 퍼센트요. 자, 항목. 아래에서 5개만 뽑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낮은 애들 5개만 쫙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 필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동 필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웬만한 것들은요, 걸러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조금만 더 해요. 자동 필터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동 필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식 많이 보셨죠? 그 식을 직접 좀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고급 필터 배워두시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고급 필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필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왜 자동 필터는 이렇게 뭔가를 걸러내신 다음에 그 결과를요, 어딘가에다 따로 복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었었죠. 근데 고급 필터는 명령 자체에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아주 복잡한 식들도 얼마든지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고급 필터는 형식이 있어요. 반드시 항목을 위에다 쓰시고 아래쪽에다가는 조건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조건을 만드실 때 왼쪽은 항목, 오른쪽은 조건, 가운데는 연산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거를 위아래로 써라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요. 만약에 품목이 저항인 애들만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위쪽에다가는 품목이라는 항목 이름을 쓰시고 아래쪽에다가는 저항이라는 값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값하고 연산자하고 같이 쓰셔야 되는데 이때 연산자는 이꼬르죠. 이꼬르는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저항인 것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고급 필터에. 그럼 수량이 500 이상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량이라는 항목이 50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크거나 같다 500 이런 식으로 조건을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구매자가 김씨다. 그러면 구매자가 필드 이름이니까 구매자를 위에다 쓰시고 아래쪽에다가는 김인데 그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별 모양을 쓰시면 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식을 우리가 직접 써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AND하고 OR 있으시죠? 되게 웃겨요. OR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조건이 위아래 있어야 돼요. 얘네는 무조건 위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AND 같은 경우는 조건이 무조건 같은 라인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자가 김씨이거나 하씨, 그럼 구매자 김, 구매자 하 같은 필드죠. 그러다 보니까 필드 하나만 쓰시고 김, 하, 위아래 조건을 쓰시는 것이 바로 OR입니다. 근데 메모리이거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메모리라는 것은 품목 이름이죠. 그럼 품목, 항목의 이름은 품목입니다. 품목이 메모리이거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건데 OR니까 이렇게 위아래에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 20만 원 쓰시면 AND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OR입니다. 그럼 AND는요. 같은 줄에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금액이 5만 원 이상이고 10만 원 이하다.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다. 같은 줄에 10만 원 이하인데요. 이것도 위에 항목 이름 써주셔야 되죠. 똑같지만 똑같은 거 다시 써주셔야 돼요. 금액. 이것이 바로 AND. 그 다음에 품목이 저항이고 수량이 10만 원 이하다. 품목, 저항, 수량이 10만 원 이하. 이렇게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서 2개 이상일 경우에 OR는 무조건 조건이 위아래, 그 다음에 AND는 무조건 같은 선상에, 그죠? 그리고 조건을 쓰실 때는 항상 항목 이름을 쓰시고 아래쪽에 연산자 값을 쓰신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고급 필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습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고급 필터 실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으시죠? 첫 번째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구매자가 김미래이고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요. 조건이 두 개죠. 근데 조건이 지금 이거니까 and죠. 그럼 조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구매자가 항목 이름이죠. 구매자가 김미래, 이꼬르니까 안 쓰셔도 되죠. 김미래이고 같은 줄에 쓰셔야 되는 거죠.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게 바로 조건이죠. 눈에 확 띄라고 제가 박스 그릴게요. 이렇게요. 그죠? 이 중에서 구매자하고 금액 같은 경우는 항목 이름이죠.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조건을 고급 필터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조건을 쓰셨죠? 이 조건하고 고급 필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오셔서 자료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 놓으시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하고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결과는요,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 조건, 복사 위치를 여러분들 찝어주시면 돼요. 데이터 범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맞죠? 맞으면 그냥 드세요. 자, 조건의 범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자, 이 조건의 범위 여기 있는 거 지워버리시고요. 어디다가 쓰신 거죠? 요거요. 바로 이게 조건의 범위예요. 요만큼. 요거 찝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요 복사 위치도 여러분들이 찝어주시면 돼요. 복사 위치는 뭐 대충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셔서 확인하고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딱 필터링이 되어지신 거죠. 예. 그래서 구매자가 김미래이면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뽑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급 필터예요. 괜찮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아래쪽에서 하나 더. 제조회사가 새별전자이거나 미래전자래요. 그렇다면 항목 이름은 일단은 제조회사가 되겠죠. 제조회사가 자, 새별전자. 근데 여기서 항목 이름은 제조회사가 바로 항목 이름이죠. 예, 새별전자, 이 거나요. 미래전자, 그 위아래죠. 근데 같은 항목이니까 아래쪽에다가 미래전자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조건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예, 조건. 그럼 요 조건하고 고급 필터하고 연결시킬게요. 자, 위로 오셔서 아무데나 집어 놓으시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들어오셨습니다. 맞죠?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를 카피하겠습니다. 데이터 범위 한번 클릭해 보셔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맞죠? 조건의 범위는 틀릴 거예요. 이 조건은 우리가 찝어주셔야 되겠죠? 찝으실 때 이 빨간 화살표 누르셔가지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크롤바 내리셔서 조건은 이거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빨간 화살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의 위치도 틀렸죠? 이거는 지워버리시고요. 이 빨간 화살표 눌러서 자, 스크롤바 이용하셔서 어느 쯤에 올지 잘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찝어줘라. 예, 이렇게. 하셔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랬더니 자 결과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회사가 새별전자이거나 미래전자인 애들만 쫙 지금 뽑아진 거죠. 이게 바로 고급 필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수량이 500에서 600인 것만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이거는 and죠. 범위죠. 항목 이름은 수량. 500보다 크거나 같고죠. 예. and인데요. 옆에다 또 쓰셔야 되는 거죠. 600보다 작거나 같고죠. 근데 항목 이름은 역시 똑같이 수량이군요. 자, 똑같이 수량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수량은 항목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거를 조건으로 잡으셔서 위로 올라가셔서 똑같이 지정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집어 놓으시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그죠?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데이터 범위는 맞을 것이고 조건의 범위는 당연히 틀리죠. 조건은 다시 지정하시기 위해서 빨간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조건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이거야. 이렇게. 빨간 화살표 다시. 자, 그 다음에 복사의 위치도 틀리죠. 지우셔서 빨간 화살표 누르시고
밑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한 이쯤에다가 할래. 그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다면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량이 500에서 600 사이인 애들은 3개군요. 이런 식으로 뽑아내시는 것이 바로 고급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급 필터는 이렇게 먼저 식을 쓰지 않으시면 절대로 필터링 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그리고 자동 필터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틀리죠. 식 쓰는 것이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훨씬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볍게 쓰시기에는 자동 필터가 좋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쓰시기에는 고급 필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필터, 뭔가를 뽑아내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조금 기셨죠? 오늘은 복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